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10월 첫날이 굉장히 양호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일단 전일 상승했던 HLB, 호재를 받던 HLB가 상승을 할 때 그 주변 섹터가 상승하지 못했던 거와 대조되게 오늘 전반적인 제약 섹터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제약 섹터로의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IT, 뭐 5G 이쪽 뭐 그 주변 섹터들이 다소 힘을 못 쓰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그간 시장의 중심 테마를 차지했던 돼지열병이라든지 정치 테마 쪽에서도 약간의 상승세가 좀 누그러졌던 오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낙폭과대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번에 반등을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이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기간 조정을 거쳐야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돼야 주가 자체가 가벼워지고 추후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내일 혹은 이번 주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추세적 상승보다는 종목별, 이슈별 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큰 폭의 상승을 한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또 저가에 다시 잡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HLB가 스타트를 끊었던 삼성 이슈가 내일은 3일째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추가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신라젠 그간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신라젠 또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번 이슈 자체가 대장암에 대한 팩사백의 이 완전 관해 환자가 한 명 나왔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보냈는데, 이는 예전에 나왔던 이슈의 재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내일까지만 단기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해서 단기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일 미 증시는 트럼프의 탄핵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있는 가운데서 피터 나바로 국장이 이 CNBC의 기사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증시가 상승을 했고, 상승폭을 약간 제한한 부분은 탄핵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하나 지금 시간 외에서는 나스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코멘트를 드리고요. 이거는 잘못됐네요. 오늘도 코스피에서 연기금은 추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전자 관련된 전기전자 섹터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하루다라고 전달 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연기금의 자금이 꾸준히 들어가면서 일단은 대장을 지켜주는 모습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는 약간 반대되는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10월 12일에 있을 옵션 만기까지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지수의 상승 자체가 일단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상승을 걸었기 때문에 IT 섹터가 함께 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죠.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을 때 IT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 조정이 아마 IT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HLB발 호재로 상승하지 못했던 이 섹터에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긍정적 리포트, 신라젠 이슈 등이 아마 외인의 대량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온 걸로 보여져요. 진성 매수세라기보다는 그간의 쇼커버링 물량이 오늘 터졌다라고 저는 약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IT나 5G 쪽으로는 장초에 좀 전부 다 음봉을 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낙폭을 회복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컨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7조 2천억에서 7조 5천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가운데서 일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다. 단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확실히 뭔가 돌파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추세 플레이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섹터가 IT 섹터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우진 BNBG 쪽에서 장중에 뭐 정부의 뭐 채택되는 그런 약으로 선정됐다라는 뭐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로 인한 수급이 강했던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오늘도 화천기계가 제일 강했습니다. 화천기계가 제일 강했고 뭐 반대급부로 이제 조국 관련주 조국이라네 홍정욱 관련주가 이제 많이 급락을 했는데 뭐 KNN 뭐 한국 프렌즈 고려산업 등 급락을 했는데 저는 전부 다 점 하한가로 마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허나 이거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파락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면 지금의 바닥권에서 분명히 추가 매수로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에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 정도 툭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는 안 건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뉴프라이드가 장 막판에 상승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뭐 관련해서 뉴프라이드 오성, 첨단, 소재까지 엮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중에 나노메딕스가 또 그래핀 관련 추가 투자 소식으로 23%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엔터주 수급 지속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오늘도 이제 뭐 라이브에서도 언급하고 대성 혜택을 뭐 저희 회원님들은 종가를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쪽이 시간 외에 줄 상한가가 나왔네요. 시간 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내일 즉 이게 트럼프가 현대차랑 이번에 합작법인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라는 기사가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는 이 제약바이오 수급에 의해서 묻혔는데 이게 장 막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AI 관련해서 뭐 로드맵 발표는 10월 중순 정도 말 정도 있고 삼성이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
나무 기술이라든지 링크 제네시스라든지 좀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GL팜텍 오늘 장중에 이제 급격하게 상한가를 말더니 시간 외 하한가 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하한가 들어왔는데 참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종목들을 잠시만 적고 네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수급은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도 이 구간 때 굉장히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와서 공포가 좀 있었는데 이때부터 강력하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니 막판까지 엄청나게 제약바이오를 땡겼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제약바이오만 네,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IT 섹터, 통신장비 섹터 얘는 수급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제약적으로 추가 수급이 들어가는지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틀 동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 보면 여전히 연기금이 전기전자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이 대부분의 수급이 연기금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지수 한번 보고 가죠. 코스닥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은 그 반등이 나와줄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점은 상당히 네, 양호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추세를 살려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없이 고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잠시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 21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는 네, 하루 더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을 그리고 한쪽에서 지속적인 수급 주체가 존재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형적인 상승 강한 상승의 모습이에요. 조정은 짧고 반등은 긴 모습이 나온다면 네, 상당히 강한 흐름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 지점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 가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돌파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파가 되는 모습이 중요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떨어뜨리는지 그럴 때는 이 조정이 깊을 수가 있다 라는 점 보면서 종목에 집중을 하는 네, 장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을 좀 먼저 보고 가죠.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이 시가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6%대는 상당히 많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거래량을 터쳤기 때문에 일단은 120선 19만원까지 올라가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할 거 없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셀트리온 계열을 본다면 가장 탄력이 좋은 셀트리온 제약 정도로 해서 네,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여기 돌파 구간 37,000원이 돌파 구간인데 여기에 잠시 밀렸을 때 눌림목 공략이 좋아 보이고요. 종목들은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상당히 좋았죠. 흐름은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이중항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인덱스 펀드 위주로의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ABL 바이오는 모멘텀이 있으나 차트상 60일선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진정하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60일 한번 터치,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방향을 하락 국면에서 평형, 지금 횡보죠. 여기서 이렇게 횡보인데 만약에 돌리고 내리면 이 이평선도 올라갈 거예요.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고, 이평선의 개념은 결국은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매매 임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 잠재 매물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관련주 좀 보죠. 화천기계부터. 화천기계 일단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이 정도까지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내일부터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써니전자, 오늘 써니전자는 시초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시가에 진입을 하고 강한 흐름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해서 매도를 한 케이스죠. 시가에 들어갔는데 사실 한 2.5% 구간의 수익 구간에 있었는데 한 3% 이상 급등 VI를 바랬는데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매도를 하고 일단은 지켜보고, 음봉이 터져서 일단 이 구간에 갭이 만들어진 구간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지켜내고 10월 9일날 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 후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오늘은 밀렸지만. 자, 그리고 황교안, 한창재지, 한창재지도 오늘 약했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가다 보니까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타코스로 생각하는 EXT, 얘만 그나마 좀 살아남았네요. 차트상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서 재차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XT는 한번 내일장 공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일단 관심으로만 좀 두려고 해요. 내일은 내일의 주도주가 또 바뀌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HLB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 바닥권에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고,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많겠죠. 이 구간에서 박스를 그려서 갈 가능성이 있고, 신라젠이 지금 거래대금 1600억짜리 상한가를 바닥에서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터진 국면에서 지금 이 구간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하단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장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HLB처럼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바로 죽을지. 시초가가 낮게 출발을 한다면 한 번 정도 지켜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프라이드, 오늘 뉴프라이드가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를 터치고 오늘 올라왔던 모습인데요. 전일 상을 주고 장 초반에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신라젠을 내일 단기 하시는 분들 한번 봐보셔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을 앞으로 놓아보죠. 근데 약간 테크니컬하게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 베이스, 일단 음봉이 터져서 조정은 불가피한 자리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네, 돌파 이후 눌림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종으로 넣어놓고 보고, 그 다음 AP 시스템 위치는 좋은데 조금 차트가 쓸어 내려오는 차트여서 일단은 하단까지 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K시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으로 갖고 있어요. 오늘도 시초가에 원래는 공략을 좀 해보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K시텍이 위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 돌파 이후 눌림, 재차 돌파하는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목표를 2만원으로 잡고 일단은 저가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결국은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세 매매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기술 이때 종가 매매를 들어갔어요. 이때 이 구간에서 이제 종가 매수가 아마 들어가서 어제 밀렸고 오늘 올라가서 이 3,400원 위에서 일단은 매도를 전부 했습니다. 추세대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 번 정도 강하게 10월 달에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네요. AI 섹터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체시스부터 하나씩 보죠. 시간에 좀 다 밀렸네요. 체시스, 백강 소재, 그 다음에 일단은 돼지열병 관련 섹터는 목요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혹은 주말까지 좀 버텨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복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 의심 신고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해외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에 잡은 나라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락이 크고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래권 하단에서만 공략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덕전자 이제 여기서 꺾어서 가냐 아니면 매도냐, 기로에 있는 거 뉴트리 3분기 실적주인데 좀 힘이 없네요. 그래도 자기 갈 길 가고 있다. 60일선만 돌파하면 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게 약간 흐름이 있네요. 근데 실적은 괜찮기 때문에 좀 더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대우부품 시간 외에 오늘 기관계 쪽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좀 있었구나. 네, 시간 외에는 일단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일 급격하게 따라붙는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 대부품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 여기에서 차타임에 10% 매도하고 여기서 좀 매도하고, 이제 이건 제 기준인데 여기에서 2620원에서 다시 50분 타임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거에 60%까지 매도를 쳤어요. 네, 매도를 일단은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금 좀 저항이 있어서 시가에 보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구간이 저항이 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하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면 모르겠는데 돌파를 실패하면 오히려 여기서 윗골이 달고 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풍국 JK 히터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봐볼 수 있고요. K시텍 말했고, 대부분 다음
MS 오토텍도 흐름 괜찮습니다. 흐름 괜찮고 21선을 확실히 장악해주면 얘도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이 좋아서. 그 다음 캠트로닉스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11선을 기준으로 잡을지 5일선을 기준으로 잡을지 좀 고민이 많은 종목이에요. 고민이 많은 종목이고 일단 이 구간에서 이렇게 꺾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림을 기다려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높다.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못 가면 좀 밀렸다가 네 번째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좀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좀 차트를 종가상 굉장히 마음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단지 이제 이때 만들어졌던 악성 매물대가 지금부터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나중에 강하게 뚫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는 우상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지금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종으로 넣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누적 수급이 양호해서 괜찮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3분기 실적도 네, 나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시간 외에 지금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라닉스가 시간 외에 좀 강하게 상한가를 갔어요. 거래대금도 28억이 나왔고 그래서 이 종목 신규 상장이라 굉장히 좀 내일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 좀 많네요. 라닉스까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쪽에서 제일 봤던 게 대성 엘텍. 근데 이것도 내일 다 매도 해버려야죠. 올라갈 때. 대성 엘텍, 그 다음에 코리아 FT까지 해서 내일 한번 네, 이쪽 섹터 움직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10월의 첫 주, 10월의 첫일 오늘부터 네, 10월 말까지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